1949년 10월 1일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유받은 L4 연락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변변한 전투기 한 대 없이 6.25 전쟁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1953년 공군 기술학교 정비교육대에서는 국산 경비행기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정비과장 이원복 소령을 중심으로 한 27명의 전담조가 항공기 제작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가 없었던 제작팀은 미군의 연락기 L-16의 엔진과 프로펠러, 착륙장치 등을 이용했고 일부 장치들은 목재와 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국산 항공기는 초도 비행에 성공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비행기의 이름을 부활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부활호는 비행 연습가 정찰기로 사용되다가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2003년 경상공업고등학교의 창고에서 그 뼈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항공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에 국산 항공기 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매 계획은 국산 초등훈련기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미국의 PL-2 경비행기를 기술 모체로 하였습니다. 총 4대가 제작된 세매호는 대북정보 수집과 초등훈련용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후속 항공기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986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시 운용 중이었던 T-41 초등훈련기와 T-37 중등훈련기가 1990년대 후반에 수명이 닿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훈련기에 대한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고 이전처럼 외국산 훈련기를 들여온다면 국산 훈련기 개발은 다시 30년 후로 미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훈련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렇게 1988년 한국형 기본훈련기 KTX-1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의 여러 항공업체들은 한국에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자며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기존 자신들의 항공기를 일부 수정해서 개발하자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기술을 축적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 그들이 요구한 비용도 매우 비쌌기 때문에 결국 독자 개발 방식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배우중공업을 주축으로 해서 대한항공, 삼성항공, LG정밀 등 많은 방산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991년 550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시제기 초도비행이 성공하면서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1992년 탐색 개발을 끝낸 연구진은 본격적인 선행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쯤 공군에서 KTX-1의 엔진을 550마력에서 1000마력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공군은 O2A라는 전술 통제기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종의 수명이 거의 다 되어 외국에서 새로운 통제기를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전술 통제기는 고속의 전투기들이 근접 지원 작전을 수행할 때 통제기가 작전 지역을 저속으로 비행하며 적의 위치를 공격기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아군에 대한 오폭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항공기입니다. 미군의 경우 E-8 조인트 스타스를 운용하며 레이더를 이용해 지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전장 상공을 비행하며 직접 눈으로 적과 아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술 통제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전술 통제기는 스위스 필라투스사가 개발한 PC-9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위스 정부는 PC-9의 한국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전술 통제기에는 필연적으로 무장이 장착되어야 하는데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는 분쟁 지역인 한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군은 전술 통제기의 해외 도입을 포기하고 KTX-1의 엔진을 1000마력으로 향상시켜 이 기체를 훈련기와 전술 통제기로 모두 사용하기로 합니다. 공군으로부터 엔진을 550마력에서 1000마력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연구진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엔진의 크기와 성능이 달라지면 기체의 형상도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플랫 앤 휘트니사의 950마력 엔진을 장착한 CJ-352가 제작되었고 1995년 외국인 시험비행 조종사가 시험비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비행을 마친 시험비행 조종사는 첫 소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재미있었다. 이 비행기는 시험비행 조종사를 훈련시키는데 적합한 기체다. 그의 말을 들은 연구진은 처음에 그의 소감이 KTX-1을 칭찬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시험비행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매우 불안전한 비행기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습니다. KTX-1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게 된 결과 결국 주익의 상반각을 증가시키고 수평 미익의 면적을 넓혀 문제가 되었던 횡방향 안전성과 종방향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연구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단지 기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항공기 개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전용 도구조차 제대로 없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어떻게 진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제작함과 동시에 계측 장비와 분석 장비도 동시에 개발해야 했으며 시험 비행 과정도 새롭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항공기 실험에 필요한 풍동 실험실이 없어 외국의 풍동 실험실을 전전해야 했으며 항공기 설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국의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KTX-1의 개발 과정에서는 각종 사고도 발생합니다. 1995년 CJ-152가 기체를 뒤집은 상태에서 배면 비행을 실시하던 중 조종사가 타고 있던 사출 좌석이 갑자기 발사되어 기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정점에서 배면 상태로 딱 뒤집어지는 순간에 뭐가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전방석 조종사가 이젝션 사출이 되었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고도는 자꾸 떨어지는데 왜 조종을 안 하지? 아이고 이렇게 추락했구나. 비행기 잔해는 활주로 옆에 완전히 추락해서 다 불타고 별로 잔해할 것도 없이 파편들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조종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타는 겁니다. 비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했으며 정밀 조사 결과 사출 좌석의 핸들에 문제가 생겨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출기 제작 회사인 영국의 마틴 베이커사는 자신들의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여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1년 후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수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CJ-452의 비행 중 조종석을 보호하는 캐노피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험비행 조종사를 희생시킬 뻔했다 하는 그런 펑 소리와 같게 가슴을 갖다가 콱 치면서 눈을 확 감게 만드는 거예요. 캐노피가 열려서 이제 부서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시험비행 조종사였던 이진호 소령은 425km의 강한 바람에 몸이 그대로 노출되었지만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시제기를 조종하여 기체를 무사히 기지에 착륙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캐노피의 잠금장치에 유격이 생겼던 것으로 이후 캐노피는 이중 잠금장치로 보완되었습니다. KTX-1 개발 사업은 이렇게 성능 미달과 각종 사고로 그 성공이 의심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KTX-1은 1150여 회, 1450시간의 시험비행과 각종 지상시험을 마치고 1998년 양산 인증을 받음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의 정식 기본 훈련기로 채택되었고 명칭은 웅비가 되었습니다. KTX-1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핀 능력, 이착륙 시 조종을 쉽게 해주는 자동 러더 트립 장치, 조종사의 안전을 고려한 최신식 사출 좌석과 캐노피 파쇄 장치, 1만 시간 이상의 구조 필요를 보장하는 일체형 주익, 그리고 경험 많은 정비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우수한 정비성 등을 둘 수 있습니다. KT-1은 엔진과 계기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산화율이 63%에 이르고 동급 성능의 외국 항공기에 비해 낮은 비용과 높은 연료 효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KTX-1의 개발이 성공하게 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원래의 계획대로 KT-1을 기반으로 한
전술 통제기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1999년 시작된 이 사업은 KT-1의 날개 하부에 비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50갤런의 연료 탱크와 70mm 로켓 7발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포드 12.7mm 건포드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전술 통제기는 이 로켓으로 목표에 백린 연막탄을 발사해 공격기가 쉽게 목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동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직접 공격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각종 통신 안테나, 야간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나이트 비전 이미징 시스템, 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표현해주는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추가로 장착되어 기존 KT-1이 아날로그 항공기라면 새롭게 개발된 전술 통제기는 디지털 항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최초 KO-1 저속 통제기였으나 저속이라는 단어가 적당하지 않고 공격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KA-1 전술 통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KT-1 기본 훈련기 85대, KA-1 전술 통제기 20대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KT-1은 해외 수출 실적을 올리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CN-235 수송기를 판매하면서 절충교육 방식으로 KT-1 17대를 도입했으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항법 장치와 통신 장치가 변경된 다운그레이드형으로 판매되었습니다. Kami cukup puas dengan produk pesawat Korea ini, pesawat KT-1, karena sangat membantu dalam proses belajar mengajar. Seperti yang disampaikan tadi, mempunyai precision approach yang cukup bagus, lighting system, dan terutama punya air conditioner. 터키에는 총 40대가 수출되었는데 여합 장치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캐노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사출 좌석의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터키는 1980년대 이미 F-16에 대한 라이센스 생산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가 KF-16을 생산할 때 우리의 기술자들이 터키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KT-1을 수출하게 되면서 반대로 그들에게 각종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KT-1은 그 밖에 페루에 20대, 세네갈에 4대가 수출되었습니다. 카이는 이번 2021년 서울 에어쇼에서 KT-1의 뒤를 이을 차세대 훈련기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두 가지이며 하나는 현재의 슈퍼 투카노와 같은 1600마력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4개의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공기입니다. 항공기의 엔진이 전기로 작동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긴 한데 에어쇼 현장에 있던 카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각 엔진은 400마력의 힘을 내기 때문에 총 1600마력의 항공기가 될 것이며 엔진 제조회사는 미국의 항공동력 전문 회사인 매그니엑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스타트업 기업이긴 하지만 전기 엔진을 이용해 실제 비행에 성공하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는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탐색 개발 2년, 체계 개발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직은 개념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공군의 요구가 있으면 구체적인 스펙이 정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엔진 회사 매그니엑스에서는 400마력의 엔진보다 강력한 850마력의 엔진도 선보이고 있어 만일 이러한 기술이 차기 훈련기에 실제로 적용된다면 단지 훈련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장을 장착한 다목적 항공기가 개발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는 정밀 기계와 전자 등 첨단 기술이 종합된 현대 과학 기술의 결정체로 엄격한 품질 보증과 후속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T-1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국내 항공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T-50 고등훈련기와 KF-21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훈련기 KT-1이었습니다. 많이 나.